안녕하세요. 모스앤 모입니다. 오늘은 풍란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보기 쉬워 보이는 풍란 물주기에 대해서 막상 손을 대면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풍란은 까다롭진 않지만 그 나름의 호흡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를 기준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풍란 물주기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풍란이 좀 기르기 쉬운 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사실 풍란도 난은 난이라서 이거 물 주는 거 배우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요거 보시면 아마 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난초 물주기에 대한 거잖아요. 이걸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화분에 심은 거랑 또 나무 같은 데 붙여 키우는 착색 난초 둘 다 볼 거고요. 특히 풍란, 네오필리아 팔가타 얘기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얼음 쓰는 거, 그런 잘못된 상식들도 좀 짚어봐야죠. 자, 그럼 당신만을 위한 난초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사실 그 얼음 올려두는 거요. 저도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편하다고. 근데 이게 별로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좀 조심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난초, 특히 호접란 같은 거요. 얘네가 원래 좀 더운 지방 애들이라. 열대 지방이요? 네. 그래서 찬물, 특히 얼음물은 뿌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차가워지니까요. 아, 충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편리함만 생각하다가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위에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한번 쓱 주거나 잎에만 찍찍 물 뿌리는 거요. 분무 같은 거요? 네, 그것만으로는 뿌리 전체가 충분히 적기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건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환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화분 난초는요? 어떻게 줘야 제일 좋을까요? 자료 보니까 물에 툭 담그는 방식, 저면 관수라고 하던데 네. 저면관수요.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담갔다 빼는 것도 있고 뭐 몇 시간씩 두기도 한다던데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 두면 막 뿌리가 썩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네,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면관수가 뿌리가 필요한 만큼 물을 스스로 빨아들이게 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아, 스스로요? 네. 그리고 물을 담가두면 좋은 게 화분 안에 있던 묵은 공기나 뭐 불필요한 염류 같은 게 좀 빠져나와서 그런 효과가 오, 그런 있고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군요. 그렇죠. 시간은 최소한 5분 이상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몇 시간 둬도 괜찮다는 의견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요? 어떤 거요? 바로 그 화분 안에 뭐가 들어있냐죠. 식재죠, 식재. 아, 식재요. 네, 수태. 그 물이기 있잖아요. 네네. 수태는 물을 엄청 오래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 주는 주기를 아주 길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요? 네. 와, 반대로 나무 껍질, 바크는 물이 잘 빠지고 엄청 빨리 말라요. 그래서 더 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줘야 하죠. 아하. 그러니까 식재에 따라 완전 다르네요. 네, 식재 특성을 잘 아는 게 과습을 피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럼 물 줄 타이밍은요? 맨날 달력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손가락으로 흙을 쿡 찔러 보거나 네. 아니면 화분을 이렇게 들어봐서 무게를 느껴보는 것도 알 수 있죠. 가벼워졌는지. 아, 무게로도 알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뿌리 색깔 보는 것도 중요해요. 마르면 약간 은백색이거나 회백색이 돌거든요. 싱싱할 땐 초록색이고요. 오호. 또 잎을 만져봐서 탄력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중요한 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거예요. 과습이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과습은 정말 피해야겠네요. 아까 그 네오피네티아, 풍란처럼 잠깐 담갔다 빼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섬세한 방법도 있죠. 네네. 스스로 물을 빨아 올리도록 하는 건데요. 듣다 보니까 그 난초들이 원래 나무나 바위에 붙어 산다는 점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착생식물이요. 맞아요. 그래서 석부작이나 나무 조각 같은 데 붙여서 키우는 분들도 많죠. 네, 저도 봤어요. 보니까 체리나무에 붙인 것도 있던데, 와,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쵸. 그런 방식이 좀 더 자연스럽긴 하죠. 근데 아무 난초나 되는 건 아니고 카틀레이아나 팔레노피스 같은 건 되는데 또 파피오 페틸름 같은 원래 땅에 사는 애들은 좀 안 맞습니다. 아, 종류도 타는군요. 근데 이런 착색 난초는 관리가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착색 난초의 관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물주기 빈도입니다. 빈도요. 빈도. 뿌리가 거의 공기 중에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분보다 훨씬 빨리 말라요. 아, 그렇겠네요. 이게 자연 서식 환경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실내에서 보통 주 3회에서 5회, 네, 주사모예요? 네, 심지어 덥고 건조하면 매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이요? 물 줄 때는 뿌리만 적시는 게 아니라 그 붙어 있는 나무 조각 같은 재료까지 흠뻑 적셔야 되고, 싱크대에서 막 샤워시키듯이 주거나 통째로 물통에 푹 담그는 거에 효과적입니다. 정말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럼 습도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선풍기 같은 걸로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매번 화장실 들고 가기 좀 번거로우니까 와인병 같은 걸로 스탠드를 만들어서 물 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네, 있군요. 확실히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또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죠. 아까 잠깐 나왔던 네오피네티아 팔카타, 풍란. 그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뭐 사무라이 난초 이런 별명도 있고 작던데 인기가 많다고요? 네, 풍란. 이게 또 매력이 있죠. 특히 통기성, 그리고 빨리 마르는 환경,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통기성이랑 빠른 건조요. 네, 그래서 보통 수태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심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데 부착해 키우는데 물 주면 한 4, 5일이면 바싹 마를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4, 5일 만에요. 정말 빨리 마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화분도 막 망설어된 거나 유약 안 바른 토분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쓰고요. 물은 역시 저면 강수 방식으로 많이 줍니다. 하지만 석부작은 또 분무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충분히 적신다는 느낌으로 매일 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풍란도 저면 관수군요. 네, 그리고 계절 관리도 중요합니다. 봄, 여름 성장에는 물을 좀 더 자주 주고 겨울에 쉴 때는 좀 물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한국에서는 멸종 위기종이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멸종위기 1급이에요. 그래서 좀 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오늘 정말 난초 물주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됐네요.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일단 얼음은 절대 안 되고 네, 절대 피해야죠. 화분인지 착생인지 또 그 안에 식재가 뭐냐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랑 횟수가 완전 달라진다. 그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물 줄 땐 저면관수 같은 걸로 뿌리까지 확실히 하지만 다음번 줄 때까지는 꼭 말려야 한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착생 난초는 훨씬 더 자주 보고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정말 부지런해야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난초들이 자연에서는 흙이 아니라 나무 표면 같은데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네, 그렇죠. 비가 온 뒤에 그 나무 껍질에 이 물방울이 어떻게 맺히는지, 또 어떻게 흘러내리고 흙이랑 또 얼마나 다르게 마르는지 한번 상상해 보거나 기회가 되면 직접 관찰해 보는 거죠. 아, 자연의 모습을요. 근데 어쩌면 당신의 그 난초, 뭐 석부작, 특히 나무 같은 데 붙여 키우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힌트를 자연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화분 속 세상과 또 분명 다른 얘기일 테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아까 풍란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석부작, 목부작 얘기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만 따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착색란은 통기성, 빠른 건조, 가습 방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초보자가 혼자 맞추려면 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석부작을 기르시게 됐다면 그 물 공급 방식이 아마 분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무거운 석부작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무로 선택하셨다면 하루에 한 번 특히 석부작의 돌과 뿌리 전체에 충분히 젖도록 분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석부작은 돌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무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석부작이 그 식재량이 적어서 환경에 따라서 매우 빠르게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물을 드리는 것을 좀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 돌 표면이나 이끼까지 흠뻑 젖도록 분사하되 물 준 뒤에 잎이나 생장점 부위에 물기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둬야겠죠. 풍란에 물을 준다는 건 단순히 관리가 아닙니다. 자연을 드리고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숯의 촉감 하나, 잎의 탄력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순간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작고 하얀 꽃망울이 피어날 거고요. 그 은은한 향이 방 안 가득히 퍼지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초보자가 이런 것들을 하기 좀 힘들다면은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초보자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풍란 석부작들을 몇 개 구비해 두었으니까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